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드는 핵 위협, 특히 일본을 둘러싼 심각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마음만 먹으면 도쿄 폭격이라는 섬뜩한 표현으로 묘사되는 중러 핵폭격기 위협과 이에 대한 일본의 극한 대응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0년대 들어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며 일본을 겨냥한 핵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군사적 시위를 넘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러시아의 투-95공과 투-160 백조 등의 전략 폭격기, 그리고 중국의 H-6K 전략 폭격기는 일본 열도를 향해 지속적으로 비행 훈련을 실시하며 언제든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격기들은 핵탄두 탑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일본에게는 실질적인 핵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핵 위협에 직면한 일본은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유사시 미국의 핵 보복 능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은 일본을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연 완벽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는지는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입니다. 핵 공격의 특성상 보복 자체도 공격국에게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호 확증 파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일본은 자체적인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확보를 추진하며 장거리 순항 미사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격 능력은 적의 공격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주변국과의 관계에 복잡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일본 열도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완벽한 방어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주변국과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헌법 구조는 전쟁 포기 및 군대 보유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군사력 증강 과정에서 헌법 해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구조는 일본의 군사력 행사를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군사력 증강의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쟁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헌법적 제약은 일본의 안보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핵 위협을 완화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변국과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신뢰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변국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핵무기 비확산 노력을 지지하고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제적 연대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핵 위협을 완화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러 핵폭격기 위협과 일본의 극한 대응은 단순한 군사적 갈등을 넘어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핵무기 문제, 군비 경쟁, 외교적 노력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에 복잡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모든 국가가 핵무기 비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핵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평화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와 중국의 핵폭격기 위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냉전 시대부터 핵폭격기 개발에 주력해왔으며 현재 투-95공, 투-160 백조 등 다양한 핵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폭격기는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러시아는 핵폭격기 훈련을 통해 미국의 알래스카,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 대한 위협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중국 또한 H-6K 등 핵폭격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발전된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핵폭격기 전력을 강화하여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폭격기들은 일본 열도를 향해 정기적인 비행 훈련을 실시하며 일본을 직접적인 위협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일본에게 심각한 안보 불안을 야기하며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대응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해구산 정책에 의존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해구산을 통해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지만 미국의 보복 능력에 대한 신뢰는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일본은 유사시 미국의 핵 보복을 기대하지만 미국의 보복 결정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해구산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거리 순항 미사일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 억지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또한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을 통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은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입니다. 물론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주변 국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긴장될 수 있으며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심화시키고 영내 불안정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본은 주변국과의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핵무기 비확산 노력을 지지하고 핵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제적 연대에 동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러 핵폭격기 위협과 일본의 극한 대응은 단순한 군사적 갈등을 넘어 복잡한 지정학적, 외교적, 군사적 요인이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핵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핵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